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4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항목은 다시, 강사료, 홍보비, 시내 외여비, 특근 매식비 등 19개의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이 항목과 세목 외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사후에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 지출할 수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경비와 단체의 일반 운영 경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 및 행사 대행업체 등 타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총회, 대의원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및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조금 신청액 대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후 변경된 보조금 지원액의 비율에 맞게 자부담액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선정 시 최초 신청 당시 설정한 자부담 비율과 동일하게 자부담을 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또한 보조금과 같이 부적정 집행액으로 평가될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특근 매식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사업비 내 자부담이 아닌 단체 자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보조사업 관련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강의의 전문성을 위해 단체 임직원, 회원 중에서 강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단체 임직원 회원에게 강사료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하며 구호 제창, 선언, 낭독, 공연 등은 강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대표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강사료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비는 보조사업 관련 외부 공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연의 전문성을 위해 단체 임직원 회원 중에서 공연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단체 임직원 회원에게 공연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가 단위 구분 없이 인원당 지급 금액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구호 제창, 선언 등은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대표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준 단가의 50% 범위에서 상향 지급이 가능하며 사전에 서울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의 참석비는 보조사업 관련 회의 참석자, 참가자 50명 이상의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 토론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미만은 15만 원, 2시간 이상은 20만 원 이하 지급 가능합니다.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에게는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 내에 동일인에게는 최대 10회까지만 회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인건비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진행, 정산 등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1인당 1일 최대 8시간 이하, 1개월당 60시간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시간당 12,121원으로 하루 최대 96,968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 기타 인건비는 설명의 자료집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현수막 등을 만들 때 편성할 수 있으며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지급 및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제작이 불가하며 공익사업 관련이 아닌 단체 및 자체 사업 홍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쇄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을 제작할 때 편성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경인쇄를 권장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시내 외여비는 보조사업 수행 목적으로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경비를 의미합니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단체 대표 및 임직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내여비는 서울 지역 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1일 기준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일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외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포함되며 교통비는 실비, 식비는 1인당 1만 원, 숙박비는 광역시 1박 8만 원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외여비 내 숙박비와는 다르게 보조사업 관련 외부 참석자들을 위한 숙박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1박당 10만 원 한도이며 광역시는 8만 원, 기타 지역은 7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숙박 일자는 행사 일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관련된 숙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식비는 보조사업 관련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으로 1인 1식 1만 원 지급 가능하며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단체 대표 및 임직원 등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행사, 강연 및 회의 등에 지출 불가하며 외부 참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행사 또는 강연 일자가 아닌 단순 직원 격려, 내부 회의 등 통상적인 식사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간담 회비는 보조사업 관련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 비용을 의미하며 식비와 마찬가지로 단체 대표 및 임직원 등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행사, 강연 및 회의 등에 지출할 수 없고 외부 참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30만 원이며 1인 1식 4,000원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으로 컴퓨터, 냉장고, TV, 태블릿 PC, 가구, 홈페이지 제작 등 자산 증식하는 비품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물건, 차량 등 대관 및 임차비를 말합니다. 단체 대표 및 임직원 또는 단체 관계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전액 환수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업 진행비 내 다른 예산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특급 매식비는 보조사업 수행 목적으로 단체 대표, 임직원이 초과 근무 또는 휴일 근무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는 식사 비용으로 1인 1식 1만 원으로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합니다. 내부 인원의 평일 근무시간 식사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회의나 행사 등 외부 참여자들이 포함된 식사 비용은 반드시 사업 진행비의 식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 물품 구매 비용으로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3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액의 소모성 재료비 및 수수료 등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택배비 포함 운반비, 우편요금, 여행자 보험료 등이 해당합니다.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20만 원입니다. 이행보증보험료는 사업비 내 자부담이 아닌 단체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출은 불인정되며 집행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은 최종 수행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는 전용 통장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같이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강사료, 회의 참석비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부담은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및 단체 내부 거래는 금지되며 특히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면 부적정 평가되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출 불가 항목에 집행한 경우, 집행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최초로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공고문과 관계법령 및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 단체에서는 설명의 자료집 63에서 90페이지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